특검을 찬성해. 67%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찬성도 그렇고요. 네. 최수근 상병 유족들한테 한번 우리가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 부모님들에게 이거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나쁜 정치로 지금 대통령실 얘기하는데 덮는 게 그럼 악용 안 하는 겁니까를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수근 상병은 답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유족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면은 누가 악용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특검 관련해서는요, 이 수사 외압이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폭로를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박정훈 대령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그때도 그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당당하게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외쳤고, 그렇죠. 좌천까지 당했던 분이 인제 와가지고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 핵심 피의자들 도주시키고 그 특검을 했더니 이 특검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그럼 본인이 과거에 그 가해를 당했던, 박근혜 정부로부터 수사 외압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럼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윤석열 대 윤석열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그 내부 갈등을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본인이 그 과거에 수사 외압 당할 때 당당하게 외쳤던 윤석열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거거든요. 전 그때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네. 시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저는 언론도 좀 이상한 게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대통령 지키기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김건희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지키는 세력이 국민의힘이 됐어요. 그러면 양상이 그런데 이거를 강대강 대치 또는 협치해서 대치 정국으로 다시 뭐 며칠 만에 물 건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가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기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밀리고 민주당이 불안한 때고, 지금은 그냥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때예요. 이게 말이 되는 지금 현 상황 규정 자체가 언론이 매우 불공정해. 그렇죠. 근데 네, 대통령은 이런 걸 보면. 서운해하잖아요. 네. 이 정도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맨날 이 언론은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도대체 이분은 현실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객관화가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멀리 좀 이렇게 현상들을 객관화를 해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언론도 그러는 게,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동안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익할 것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절대적으로 법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 털 때는 얼마나 잘 신나서 텁니까? 그러잖아요. 예전에 특검할 때도 남 잘 털고, 뭐 국정원 댓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저항하면서까지 내가 여주시청 가더라도 내가는 남은 반드시 털고 만다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역이야. 엄살이 심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거나 국정을 하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 앞에 본인을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낼 어떤 그런 배포나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칼 것이 자기한테 오니까 도망다니기 급급하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분은 정말 겁쟁이 대통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가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고 비대해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는 한 17표 정도가 더 가야 네. 그래야 이제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근데 일단 이것도 당연하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대통령 아래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또 여론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악화될 것 같은데. 10번째 거부권. 근데 예.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참 헌법이 무시되고 있는 게 무죄 추정 원칙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재판받고 있어도, 수사받고 있어도 다 유죄. 범죄자로 범죄자. 취급을 해서 피의자. 2조 심판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저 피의자로 보거든요. 이거는 국기문란 혐의에 저는 몸통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피의자인데, 저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저는 범죄자로 그냥 부르려고 그래요. 그냥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를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감싸고 있잖아요. 비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민의 다수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부정평가가 매우 높고요. 그렇죠. 뭐 이따가도 이제 갤럽 조사가 나오겠지만은 중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10%대예요. 10%대. 긍정이. 네, 긍정이. 그러면은 거의 일반 캐스팅 보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지지 안 하고 이 최수근 상병 문제를 해결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민주당원 아닙니다. 저 민주당원 아니고 그렇죠. 무소속입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은 못한다.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하고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구도를 짜겠지만은 지금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범국민 모든 국민들과 지금 국민의힘은 싸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 이거 벗어날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 제2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2결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은 국회로 돌아오는데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3분의 2,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법률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퇴장을 해버리면은 너무 이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예. 와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 일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적의 듭니다. 3분의 2 아니었어요? 출석의 3분의 1. 출석의 3분의 1. 출석 제육이 거부권. 아,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한 거부권은? 제의는 네. 출석의 3분의 2라서 모수가 아. 중요합니다. 모수가. 모- 모수가 그러니까 중요하네. 거기에 안 들어오면 손해. 네, 안 빠져버리면 들어오면 민주당이 손해. 알아서 해버리는 거고 이게 탄핵하고 와도 다릅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아, 단행이랑 저는 다르구나.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 윤석열 범죄 피의자가 될 만한 이 대통령 이분을 보호하고 싶어서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내는 지금 불불 끓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서 최수근 상병 특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예. 아니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총선 다 망치고 우리 지금 어떻게 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양반들 4년간 지역에서 정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떨어진 낙선자 160명 또 절치부심해서 정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 그분들이 아무리 정치하려고 해도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 혼자 살려고 우리 다 죽이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 속내가 제2 거부권 그러니까 제2 요구권을 하십시오라고 건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국민의힘이 아마 영상에서 오다 내려갔을 거예요. 빨리 건의해줘. 그래서 너희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에게 하니까 내가 그걸 해서 추인한 것처럼. 타의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정무적 판단한 것처럼 아무도 그런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 만든 네. 거예요. 아무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봐서는. 하고. 그런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이 총선 민심 오늘 갤럽 조사도 나오겠지만 절대적으로 하락하지 올라갈 이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하는 이 동료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원내대표 잘 알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한 배를 탔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대통령님 이거 최순실 특검 총선 민심의 국정기조의 전환의 첫 스타트로 받으십시오. 네. 이게 쉽지 않겠어요? 아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